네, 김도영의 럭키세븐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새해 첫 거래일이 밝았는데요. 오늘은 또 첫 거래일인 만큼 김도영 위원님과 특별한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2026년 과연 대장 섹터와 대장주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대장주와 우량주 잘 봐주시는 분이죠. 김도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기운이 좋습니다. 이제 또 특집을 준비해봤는데 2026년 이끌어줄 대장 산업은 과연 어떤 것일까? 대장 잘 봐주시잖아요.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탑 1은 반도체 산업의 확대,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 여기에 뭐 제약바이오도 있을 것이고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에너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죠. 작년 2025년의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AI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가속기 관련된 이슈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25년 하반기, 특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쇼티지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확대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이 가속기, AI 가속기에 대한 경쟁, 이게 GPU냐, CPU냐, TPU냐, NPU냐 여러 가지 가속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ASIC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경쟁은 더 거대화된 메모리단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세계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이죠. 엔비디아는 H200을 중국에 판매를 개시 가능성, 그리고 2월 정도부터 판매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고 등급인 하이엔드급인 HBM4에 대한 니즈 말고 HBM3E에 대한 니즈가 가격에 대한 인상, 여전히 쇼티지로 확대하면서 50% 정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반도체 메모리 쪽에 부족 현상의 심화를 알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년 말이죠. 12월 30일, 29일, 30일 정도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AI, 이쪽 관련된, 사실 저는 이 온디바이스 AI냐 엣지 AI냐 이름이 약간 다를 뿐 큰 그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서버에서 쏘는 것이 아닌 기기 자체적인 AI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점. 여기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회복, 그리고 HBM4에 대한 구글 TPU 최고점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전체 캐파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캐펙스, 캐파에 대한 증대 및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은 정말 눈이 부시게 올라갈 가능성,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ADR 관련해서 1월 9일이죠. 다음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ADR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ADR에 대한 발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HBM 글로벌 점유율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 그리고 매출에 대한 확대, 마진율 상향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야, 너무 많이 얘기했어, 키워드로 설명해줘 라고 한다면, 2026년 반도체에 대한 키포인트는 HBM,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소캠이라고 하는 LPDDR6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 플랫폼, 그리고 CCL에 대한 니즈, 엔비디아의 가두는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네 가지, 사실 HBM이랑 메모리는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키포인트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영 위원님답게 반도체 섹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기대감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을 짚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올해도 쭉 산업단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 우주항공 산업이 사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의 움직임이 주도하는 그런 sek터로 성장을 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방산과 연결고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각국에 대한 위성 그리고 민간 산업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여기에 우주항공과 저궤도 위성 그리고 6G로서의 전환 포인트 이 두 개의 산업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보여주면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니즈, 이게 올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민간 우주항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고 새로운 것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에 대한 등장은 우리의 기대감과 조금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의 2026년 본격적인 확장과 각국의 우주항공에 대한 전략, 그를 통한 이 각국의 우주항공 전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민간항공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이쪽 테마에 대한 확대가 약간 콜라보적인 측면을 보여줄 것이고, 이제 저궤도 위성과 6G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 여기에 6G 관련해서는 이제 주파수 경매가 2026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파수 경매의 시작은 장비 발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부분과 5G, 6G에 대한 연결고리가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 관련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강력한 게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과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다. 국내의 민간 항공 관련된 우주 산업을 볼 것이냐 아니면 스페이스X와 연결고리 벤더사로 등록된 기업들의 추가 상승을 노릴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는 같은 갈라에서 나왔지만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현재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우주항공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섹터 살펴봤고요. 2026년이 도래했지만 2025년 김도영 위원님께서 봐주신 종목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APR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SK 하이닉스까지 대장주들 다 나와 있고요.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 작년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 2025년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대형주들, 대장주들을 보면 뭐 APR로 시작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유행어가 좀 생겼죠. 아직도 안 사셨나요? 라고 말씀드렸던 산일전기, 여기에 로보티즈와 뭐 클로봇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억이 되시는 것은 올라가고 있는 그 구간에서의 AS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생각이 좀 많이 나실 텐데 굉장히 저점에서부터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하는 점, 2025년을 대장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2026년은 더욱 압축되고 선별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전략도 있고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저점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향연을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전략 함께 받고 2026년 적토마의 해죠. 제가 말띠인데 조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달리는 말띠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AS 전략 마련해 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기와 에이프릴바이오 두 가지 종목 나와 있는데 짤막하게 두 종목 모두 다 살펴볼게요. 네, 에이프릴바이오 이름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11월 15일 정도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상승, 죄송합니다. 11월 11일 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11월 11일에서부터 정말 지속적인 상승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향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에이프릴바이오가 전일 2025년 마지막 영업일에 56,900원을 찍고 나서 윗꼬리를 살짝 다른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격을 벌이지 않고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는 구간은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026년 새롭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가 6만 원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11월 9일 정도에 안내를 드렸던 죄송합니다. 그 11월 중순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11월 15일 정도에 안내를 드렸던 삼성전기. 요 근래 들어와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드린 종목인데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확대, 아까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AI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MLCC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니즈, 국내 대장주가 바로 삼성전기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잡고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삼성전기 목표 가격은 30만 원 안내를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충분히 강력한 상승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점, 이런 전략이 언제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전략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통해서 소통 창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와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AS 전략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첫 거래일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거든요. SK하이닉스와 세트랙아이, SK하이닉스부터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야 너무 고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2025년 전체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42조에서 45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2026년의 영업이익을 80조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다. 42조에서 80조가 좀 넘는 구간이면 거의 영업이익의 100%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또한 다음 주에 발표될 ADR 제공 시에 대한 시점, 그 전이 우리에게 마지막 투자에 대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제가 12월 차트 보겠습니다. 8월 말에 안내해드렸던 8월 28일 26만 원 말고도 12월 달에 계속해서 55만 원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5만 원입니다. 저는 역시 77만 원 돌파까지 기대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77만 원, 손절라인 50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봐주셨네요. 목표가는 7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세트랙아이도 들어볼게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아까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 네.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세트랙아이가 스페이스 X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12월 15일 날에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실적이 개선되고 스페이스 X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력도를 높이겠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공략을 하신 분들이 7만 원 돌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시 럭키세븐답게 목표 가격은 7만 7천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 잡고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입니다. 목표가는 7만 7천 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김도영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